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법사위가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대전. 혹시 보셨나요, 화면? 예, 봤습니다. 예. 아주 난잡하게 됐더라고요. 예. 예. 그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 나경원 오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될 줄 알고 왔는데 예. 추미애 위원장이 그 법사위 그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그 법사위가 난장판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 영상 보셨죠?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하면서 두 번 반복했어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예. 엄청 예. 세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때 손 어디 있으면 보셨어요? 손 주머니 있었지.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데 초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나요?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나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법사위 위원들 보면은 구성이 대부분이 초선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 이 3명 빼고 나머지 4명은 초선이거든요. 곽규택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박준태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신동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주진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서 발언할 때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초선들한테 제지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번에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법사위 공청회는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네. 이제 오선인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예. 양당 간사들이 그날의 상임위 안건을 상정을 합의를 하고 올리는 게 수순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도 안 됐고 그래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건으로 못 올라간 걸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법사위가 열리면 내가 깽판 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와가지고 지금 난리 뽀대기 친 거거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오선으로서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도 초유의 사태인데 실제로 간사가 못 되니까 더 그런 땡깡을 보이는 건데 초선 출신인 저조차도 아니 국회에 선수 나이순 아직까지 따져? 오히려 실력과 전문성으로 국회에 그런 입법을 해야 되는 한 명의 독립기관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이 어떻게 오선인 꼰대 나경원 의원이 대놓고선 초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저는 이거 국회 윤리 회복감이라고 봅니다. 모든 초선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초선들 다 같이 봉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김행 장관한테도 한마디 하셨죠? 기억나세요? 아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나이를 강조했잖아요, 김행 장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행 장관님. 나이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시면 꼰대 소리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나경원 의원도 선수 따진 일종의 꼰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렇게 선수 나이순 따지면서 이 하이라키라고 하죠. 수직 상하관계의 그런 서열이 엄격하게 유지되는 보수의 민낯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 300명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하나하나의 다시 한번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오히려 중진이면 초선을 존중을 하고 초선으로서의 새로운 시각으로 국회에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력자가 되지는 못할 망정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위에 중진들이 아래 초선들을 찍어 내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오히려 더 구태를 보이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대에서 초선들이 막 연판장 돌리면서 나경원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초선들한테 악감정이 있었구나. 초선들이 연판장 돌려서 나를 당대표 출마도 못하게 했어. 그거를 법사위에 와서 이제 풀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한테 풀지 않고 상대인 민주당한테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부터 제대로 돌보시고 상대방을 비난을 하시더라도요. 정말 이 상황은 국민의힘의 구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빠루에 이어서 나경원의 밈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초선들은 중진은 가만히 있어 라고 대응해야 되나요? 네. 정말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은 내란 특검 조사를 받아야지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를 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해관계 상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당 간사로 선임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법무부를 상대하는 법사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의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오늘 추경호 의원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날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의 사실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날 윤석열 대통령 통화 기록을 보면은 추경호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나경원한테 전화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이런 내란 특검에서 사실은 그 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수사 대상인 거가 맞고요. 실제로 예전에 한동훈과의 갈등이 불거질 때 한동훈 사실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자 토론회 할 때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해서 무마해달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청탁했던 사실을 한동훈 그때 후보가 폭로했잖아요. 폭로했죠. 후보자 예, 토론회 때. 음. 그만큼 재판에 대해서도 무마하려는 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판사 출신 법조인의 5선의 나경원 의원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법적인 체계를 존중하고 오히려 그런 헌법적인 수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무마를 하는 오히려 헌법 파괴 행위와 정말 그런 가담자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의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건 상정에 있어서도 한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런 사태로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그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했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쪼르르 달려가고 우원식 의장실에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지금 그 비상계엄 해제에 방해를 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지금 보호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적인 도리인가요? 아니면은 제대로 된 수사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이것이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길인가요? 여전히 윤 어게인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다시 부르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정말 모순적인 상황을 오늘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내로남불 국민의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그리고 탄핵에 대한 뭔가 책임성에 대한 부분 제대로 사죄하고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고백했나요? 그런 것 없이 쉴드만 치우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잇따라 변경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90명 그러니까 90명이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도록 했다라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데 현재 그 추경호 의원은 그 대통령실의 지시와 표결 방해가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우원식 의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모여라. 1시간 내로 모이게 해달라고 협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경호 의원이랑 통화를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군인들이 창을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30분 내로 모여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108명의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요. 자, 국회로 모이세요. 당사로 모이세요. 다시 국회로 모이세요. 당사로 모이세요. 이러면서 혼란을 준 거예요. 예. 근데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는데 추경호 의원이랑 소통하고 있던 전화하던 당시에 추경호 의원은 결국에는 국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여기저기로 계속해서 혼란을 주면서 표결을 방해한 부분들이 있고 본인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실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의원이 왜 그 당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는 방해하지 않았다. 부인만 하고 있거든요. 그 날에 대제로 된 정황이나 소명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압수수색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아직까지 압수수색 안 했어? 그랬다면서요? 네. 이제서야 이제야? 압수수색? 예. 라고 하는데 이제는 제대로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압수수색도 그런 수사 조사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미 다 뭐 의원실이나 아니면 자택이나 다 핸드폰이나 다 정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겠죠. 예, 크게 뭐 드러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그 텔레방 있잖아요. 의원들 텔레방. 그날의 상황만 이상하게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증거 인멸의 정황.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수사기관 결과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여기서 촉발이 된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같은 사례를 좀 막겠다 뭐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여결위에서 이게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유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사법부가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정치의 중립의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의 신뢰가 많이 깨졌죠. 예를 들어 주기현 판사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재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구속영장 취소될 때 모든 국민들이 뜨악했죠. 아니 어떻게 맨날 일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윤석열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현 판사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내부에서 뭐 자정 노력한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엔 후보죠. 조기 대선 이전에 빨리 선거해야 된다고 졸속으로 막 이심으로 넘겨버리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개입을 해도 되는 거야? 대선에 개입해도 되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물었을 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솔직히 불신만 남긴 그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결국에는 증거인멸했잖아요. 본인이 뭐 비상계엄 문건 받았다고 부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CCTV에서는 열심히 본인이 이상민 장관이랑 비상계엄 문건 조회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사후 문건에 부서했다가 그거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증거 인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취소됐다? 뭐 기각됐다. 그리고 예. 기각됐다. 그리고 뭔가 방어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쟁점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사법부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내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의 척결이 올해 수강 과제인데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영장 나왔을 때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왜 그러면 그날의 국무위원 정말 안가회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성재 장관의 비상계엄의 책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상민,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 그다음 최상목, 박성재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그날의 행보에 대해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이걸 막고 오히려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그러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전현희 의원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기현 판사의 그런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이 정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여러 특검이나 아니면은 이 내란 관련한 재판에서의 일부 문제되는 사람들이 배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판단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방패 막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꼭 있다. 그런 면에서의 지금의 내란 특별 그런 재판부가 추진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의 신뢰는 어렵다라는 게 국민적인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대법관도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데 대법원에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근데 어쨌든 대법에 그 판사가 쏠려가지고 1, 2심이 약화된다. 그다음에 법관 평가제는 재판 독립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그냥 대법관도 증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사법개혁 특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은 언론개혁했고 검찰개혁 지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사법개혁 특위가 이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특히 지난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봤던 대법관들의 그런 쏠림 현상, 의견의 편협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서울대, 법대, 그리고 중진, 50대 남성들 중심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이 필요한데 여전히 여기도 기득권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타파하고
더 많은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서 올바른 재판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개혁의 논의는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언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예. 사법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 우리나라에 딱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 국민의힘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대안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미 기득권화된 요소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계속 챌린지하고 그러면서 변화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그 개혁안을 보면은 현재 그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검찰개혁, 언론개혁에서 사법개혁도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수청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이게 지금 화두가 됐습니다. 그 행안 분야, 법무 분야. 그래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를 물어보자 일부에서 그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곧바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그 국회 저기 박은정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검찰개혁 오적을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셌는데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약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해줬잖아요. 그랬죠. 네. 이거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찰 개혁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를 다 검토를 하고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드는 절차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내가 사실 중재를 하더라도 토론을 계속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검찰 개혁이 이번엔 꼭 성공해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있고 지지자들의 바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빠르게 우리가 속도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결과에 있어서 모든 법은 완벽하진 않거든요. 시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보완점 그리고 삐걱거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판단을 했어 라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사법개혁이 완성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가장 바라는 거는 그거 봐라. 검찰 개혁했더니 오히려 뭐 수사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수사 지연되고 국민들의 피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거 다 검토했어. 그리고 이것이 더 최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논리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소통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명확하게 얘기했죠. 검찰 개혁의 의지 동일하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동일하다. 다만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잘 균형감 있게 견제와 균형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법사위에서도 타임라인을 가지고서는 얘기를 할 건데요. 9월 3일 날 우리 정책의원총회를 하고요. 4일 날 그리고 공청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이 9월 25일 정도에는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국민의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민주당의 독재, 입법 일방통행 그리고 졸속 이런 워딩을 매우 좋아하면서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 건설적인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과 계속 보여주고 여론을 수렴해가고 그러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매우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과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자라는 면에서는 지금의 모습들이 좀 더 건설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이야기하셔서 생각이 나는 건데 국회 개원식 보셨죠? 민주당은 네. 한복을 입고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었는데 또 그 와중에 검은색 양복에 근조까지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초상집이 맞죠. 아, 장례식을 치러야 되죠.
지금 김건희, 윤석열 아니 어떻게 대통령 부부가 쌍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그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초래한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리고 뭐 전환길당이 돼버렸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 조만간 이제 구속 체포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대선 자금의 문제, 통일교와의 유착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정당의 근간을 다 흔들면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그 국회 개원식 때 상복을 입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휴 참여만 한 것도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참여한 정말. 것도? 예, 네. 맨날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고 참여 안 하고 그러니까 모 의원인가의 패널이 그러던데요. 국민의힘은 세비 10%만 받아라. 국회에서 일을 너무 안 한다. 맨날 자리 박차고 나간다.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대안입법 낸 적이 있냐?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고서는 어떤 부분이 본인들이 더 나은 어필 할 것이냐 이런데 정책적 역량이 그동안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때 여당이었는데 뭔가 대안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되니까 그냥 무조건 싸우자. 그러면서 뭐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당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들이 당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하던 정치인들도 지금 민주당 와서 다 지금 정치하게 생겼는데요. 김상욱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네. 그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이제 전체회의를 나갔다가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예결위 위원장 한병도 위원장이 유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강욱 전 의원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최강욱 전 의원의 말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절대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예결위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돈에 민감한 정당이라 예결위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결위에 참여 안 하면은 참여 안 한 사람이 손해죠. 그렇죠. 야당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우리 사람들이 기 때문에 본인들이 질문 안 하면요. 본인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결국에는 TK, PK 본인 그 영남당이라는 그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 예산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네. 들어가면 나 성과 못 내는데 예산 못 갖고 가는데 결국에는 본인들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 예결위 소소위 때 그냥 안 들어오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뭐 예결위에서 국힘이 불참했다, 뭐 국회 파행 그렇게 걱정하는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728조 중에서 일부의 자기 지역 예산이라도 쪽지로 가져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게 아마 이 수면 밑에서 오리 발걸음 하고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통일교 투트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 드러났어요. 투트랙이라는 게. 참 통일교 어떻게 투트랙을 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이 투트랙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접근할 때는 권성동을 활용을 해서 권성동이 이제 그 당선인 때부터 통일교와 윤석열을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서 당시 그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당선인을 만나서 국가 ODA 방식을 활용한 아프리카 지원 행사를 좀 늘려달라 했고 그 다음에 한국과 그 캄보디아 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 그 한국과 캄보디아 ODA 사업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 그 외교부가 아프리카 ODA를 2배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고요. 자, 또 다른 트랙은 그 건진법사를 활용한 그 김건희 씨의 로비 의혹. 잘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씨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캄보디아 ODA 그 청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특검 조사를 보니까 정말 그 통일교의 그 투트랙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헌법상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 있잖아요. 네. 정교 유착의 원칙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통일교가 로비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딱 보고서는 윤석열, 저기는 권성동 통해서 돈, 예. 김건희, 저기는 건진 통해서 보석. 이렇게 해서 딱 좋아할 만한 거로 제대로 이렇게 로비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일부의 성과도 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심은 권.
그리고 권성동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정황들이 너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나는 큰절만 하고 돈을 받은 적은 없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죠. 예, 공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구속영장 청구에 근거로 쌓이고 있는 거다. 김건희 씨 어떻게 했어요? 다 부인했잖아요. 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 부인했잖아요. 곧바로 구속되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모든 걸 부인할수록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일교의 그 한학자 총재는 지금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검 조사 결과 그 권성동 의원이 한학자 총재의 그 경찰의 원정 도박 수사 첩보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2022년 10월쯤에 그 권성동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학자 총재가 그 카지노를 하느냐 그러면서 그 통일교 자금을 그 라스베이거스로 반출해 도박했다라는 혐의를 경찰에 지금 조사 중이라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었고요. 2013년과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다라는 말 그대로 민감한 수사 첩보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지금 한학자 총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 일단 권성동 의원은 아주 어렵게 됐어요. 사면 초과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죠. 지금 뭐 총재님 카지노 하냐 경찰 네. 조사 중이다. 그런 말까지 다 알려준 거니까. 예. 그리고 압수수색 대비하라는 정보까지도 이미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한학자 총재가 변명하기로는 본인은 지시한 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부인한 게 아니라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피해 가려는 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예. 결국에는 그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은 너무 친했던 것 같아요. 보좌관에 차명폰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랑 커넥션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권성동 보좌관의 차명폰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이 그 특검의 조사를 받고 나오니까 곧바로 보좌관이 윤 전 본부장 전화해가지고 잘못 걸었어요. 또 택배기사한테 전화했어요. 조사받고 나온 윤 전 본부장이시죠?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제대로 된 말 맞추기 시도를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와 권성동 이미 부인하고 나섰는데 그들의 커넥션을 지금 말 맞추기로 다 증거 은폐 인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 그리고 사안의 중독성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인의 비리로 그냥 톤다운 시켜갖고 정리하고 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인의 비리입니까? 윤심은 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이 큰 거 한 장 서포트 받았고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계속해서 지구당에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당비까지도 지원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교가 상당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아프리카의 ODA 사업이 더블링되는 효과.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고 건진법사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 구명 로비 이런 것들 됐기 때문에 지금의 드러난 사건들만 봐도 충분히 수사와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앞으로의 그런 특검의 역할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준석 방통위원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전한길 씨가 내가 이준석 위원장한테 대구시장을 양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지금 대구시장이 전한길 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보를 한다는 건지.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진숙의 마음은 전한길의 마음과 이심전심. 이심전심이 지금 통한 것 같아요. 지금 대구 관련해서 여론조사 지지율 좀 보시나요? 아니, 그 네, 8월 4일날 리얼미터의 조사를 보면은 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10.1%포인트가 높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대구 시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좀 황당하겠네요. 정말 개차반이구나 국민의힘이.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정말 쓴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김재원 최고 있잖아요. 김재원 최고가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목이라는 공식이 이번에 철저히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대다수의 지자체당들이 국민의힘
사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진숙 씨의 지금의 행태들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봤을 때는 많이 참고 있는 거죠. 지금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송미령 농림부 장관 보세요. 전 정권 사람이지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연임시키고 다시 재신임하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이재명 정권의 지금 그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우상호 의원도 그렇지만 아니 뭐 방통위원장이 정치하려고 왔어? 그러려면은 사실은 나가야지, 정치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방통위를 위해서 이준석 위원장이 뭘 했느냐, 오히려 방통위를 붕괴시키고 파괴시킨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 이준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설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MBC 본부장 재직 시기에도 MB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 문화방송 사장 재직 시기에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빵 많이 사줬잖아요. 예. 그러면 대전에서 출마해야지 왜 대구에서 출마하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일 때도 여러 가지 뭐 5.18 민주화 운동의 일베 성향의 왜곡 글에 좋아요 누르고 정말 정치적 행위를 많이 하면서 국민의 민심에 반대로 가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비호감을 찍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구시장에 나올 수 있겠어요? 멀쩡한 국민의힘이란 그러면 대구시장은 경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선에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지금 구구 성향의 그런 지지자들이 주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민수 최고 이런 분들이 막 2위로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는 1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하면서 또 이 사람을 경선에서 또 띄워줄 수가 있긴 한 거예요.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에는 민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당심으로 되는 사람들이 경선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쫄딱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 보수의 위기이자 정말 국민의힘의 멸망의 하나의 단적인 그 현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서 한 말인데 그 전한길을 품은 장동혁 후보가 그 당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한길을 품은 자는 향후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전한길을 품은 자는 다음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혹시 보셨죠? 예. 이걸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응원합니다. 의병, 전한길, 국민의힘의 김민수 그리고 행정부 라인에는 이진숙 이 세 사람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전한길 씨가 국힘의 비선 실세냐 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비선 실세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당대표랑 문자하는 사이잖아요. 문자하는 실세 사이? 중에 실세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 당대표가 눈물도 핑 돌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실세이다. 그리고 전한길이 얘기하면 지금 뭐 슈퍼챗 거의 1위라고 하던데요. 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의 파급력 이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명 보다 훨씬 더 크고요. 조선은 가만히 있어.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꼰대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국힘의 의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예. 그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장동혁 의원하고 좀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의원님? 장동혁 의원은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궐선거로? 지금 뭐 국회의원 3년밖에 안 했다 그러잖아요. 저 그렇죠, 4년 예. 했거든요. 저보다 정치 후배십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당대표 선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짧은 그 정치 이력의 당대표를 하고. 근데 장동혁 의원이 21대에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어. 실제로 민주당 오려고 그랬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하고 싶어 충청권이니까. 했고, 민주당 오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돼서 국민의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부침도 있었죠. 그때 법사위원 하다가 사보임 스스로 했잖아요. 그때 예. 뭐 구설수에 말려갖고 뭐 수사받고 이러면서 내가 법사위에 있으면 이해관계 상충이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진 탈퇴할 때만 해도 장동혁 의원 대단한데? 그때 훌륭한데? 그랬었죠.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사무총장 시켜주고 여러 가지 실세 보직 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구랑 손잡고선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1등이 돼버렸는데 과연 국민의힘을 재건할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파국으로 이끄는 장본이 될지는 앞으로 반년과 1년 사이에 판가름 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한동훈 전 그 대표 완전히 갈라서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긴 한데 또 며칠 전에 한동훈 또 전 대표가 또 뭐 축하한다. 지지한다. 뭐 SNS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장동혁의 딜레마는 구구와 친한계가 지금 당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코디네이션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라가게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친한계는 다 죽었고 실제로는 지금 구구의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자중하고 있는 시기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발언에서 뭐 그냥 구구 지지하고 윤석열 지금 면회 가겠다. 윤석열 그리고 구속 취소하고 다 풀어줘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조절 못하면 지금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